안녕하세요. 소보루 라디오 조윤진입니다. 오늘의 성남을 들여다보는 시간, 경기 팟캐스트 성남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당신에게 성남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에게 성남은 일터일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곳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동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남은 아주 낯선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네요. 성남시 위례에 살고 계신 이영희 님이신데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례에 사는 이영희입니다. 처음 위례에 이사 왔을 때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거리. 분명 깨끗하고 편리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웠죠.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기도 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바쁘게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 다시 목동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를 들었죠. 매미 소리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목동에 살 때는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매미 소리가 그날은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위례에서 어색하고 허전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니 위례는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였고 아직 나무와 숲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던 때라 목동에서 들었던 것 같은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리워했던 건 목동이란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의 소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위례에서 산 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나무도 자라고 숲도 자라고 도시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위례에서도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 나도 이제 여기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어색했던 거리도 이젠 익숙해지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들이 낯선 동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의 소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응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그런데 어쩌면 적응이라는 건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나무가 자라는 시간,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는 시간, 내가 그 동네에 길을 익히는 시간,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의 소리가 내 일상의 소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우리가 어떤 곳에 정착을 한다는 건 그곳의 풍경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소리를 내 일상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임이 기다려지는 약속이 되기도 하죠.
새로 이사 온 위례에서 외롭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움직였다고 한 이영희님의 다음 이야기도 더 들어볼까요? 도자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뭔가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고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만든 도자기나 그림 같은 것들이 계속 집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서 뿌듯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걸 계속 만들어서 어디에 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요. 집에 쌓여가는 것이 결국은 예쁜 쓰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무언가를 만들어서 물건을 남기는 것보다 내 안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혼자 읽었어요. 그런데 혼자 읽다 보니까 또 사람이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나와 다른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봤어요. 도서관 앱에 들어가서 공지사항도 보고 소모임도 찾아보고요. 그러다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 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시간은 분명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들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네요. 취미란 게 참 묘하죠. 처음에는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영희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내 안에 무언가가 남습니다. 지식이 남고 생각이 남고 어떤 문장이 남고 때로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남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가장 큰 변화는 어쩌면 그 다음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영희님이 여러 취미생활과 배움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독서 모임에서 답을 찾은 거죠. 내가 만든 소품이나 물건을 남기지 않고 머리와 마음에 남는 책으로 그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남에는 시민들이 배움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희님처럼 독서 모임에서 활동 중인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이번엔 독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 중인 정자동에 거주하는 최광옥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5년 동안 독서 동아리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는 최광옥입니다. 저희 독서 모임의 첫 시작은 도서관 수업에서였어요. 당시 수업에서 만났던 분들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이나 만남이 힘들어진 거죠.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머리도 자꾸 굳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성남시 도서관에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가 뜬 거예요. 멤버 중 한 분이 그걸 보시곤 도서 지원이 되니 지원해보자고 해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였고 그때 8명의 인원이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다들 초보라 많이 우왕좌왕했었어요. 다행히 초기 멤버 중에 독서 토론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많이 이끌어 주셨고요. 현재는 모든 멤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돌아가면서 토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논제 중심의 토론 위주로만 진행했는데 만 5년이 지난 요즘은 낭독이나 키워드 토론으로 하기도 하고 가끔은 독서 감상문을 써와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어요. 책은 혼자 읽어도 재미있지만 함께 읽는 맛을 알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와 기쁨을 좀 더 많은 성남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서 독서에 관련된 봉사를 기회 닿는 대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근엔 성남시 도서관 사업소에서 주최한 독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서 리더로 참여했는데요. 독서 토론 경험이 전무하고 이번이 생애 첫 독서 토론이었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수준과 질이 높은 걸 보고 역시 동네 곳곳에 도서관이 많은 환경인 성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성남 시민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책은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임들이 비슷한 나이나 성별,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이어주곤 하는데 독서 토론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 친구가 될 수 있는 모임이더라고요. 이번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정년 퇴직하신 남자분이 청일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어요. 또 같은 책을 10년마다 다시 읽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멘트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아,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같은 책을 10년마다 다시 읽어보고 싶다. 와, 너무 멋진 생각이네요. 10년 후 같은 책을 다시 펼쳤을 때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과연 나는 10년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세월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책을 통해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독서와 독서 모임이 주는 매력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독서 모임 회원이신 임해동에 사는 김미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독서 모임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좋아요. 혼자 책을 읽으면 읽다 말 수도 있는데 모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책을 끝까지 읽게 돼요. 마감이 있어야지 완독이 잘 되더라고요. 일종의 마감 효과죠. 그리고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다음 모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는 이런 기대감, 설레임이 있어서 그게 더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저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회와 정치, 언어와 인간 이야기로 막 확장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분의 이제 해석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생각도 알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내 생각의 경계를 넓히는 게 아닐까요? 평소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던 언어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이 더욱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훈련이 되니까는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독서 토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의 매력은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 자기만의 생각과 이야기가 나오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책 한 권을 가운데 놓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이랄까요? 혼자 책을 읽을 때는 내 생각 안에만 머물렀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독서 모임의 매력이네요. 오늘 사연을 듣고 나니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에게 성남은 어떤 곳인가요? 영희님에게 분명 낯선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미 소리를 들으며 계절을 느끼고 취미를 만들고 도서관을 찾아가고 독서 모임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낯선 공간이 조금씩 내가 살아가는 곳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도시에서 느끼는 행복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꼭 커다란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매미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목요일에 만나는 독서 모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성남. 오늘의 경기 팟캐스트 성남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소보루 라디오 조윤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